2018년 3월 28일 수요일 밤입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는데 하얀 꽃잎이 수부룩하게 잘 피었습니다. 이 겨울을 상징하는 동백꽃입니다. 겨울을 이기고 이렇게 핀 하얀 아름다운 동백꽃을 봅니다. 조선일보 2018년 2월 28일 수요일자입니다. 청와대 안팎에서 문재인이가 트럼프를 만나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핵 동상마찰, 남북회담, 평창 이후 한반도 난제가 첩첩이다. 미국과 동의가 있어야 되고 조율 없인 풀기 힘들다. 정상 간 1대1로 만나야 할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건건마다 어긋장을 놓고 또 2017년 11월 7일 날 밤에는 만찬을 끝나고 돌아가던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광화문 대로에서 560m를 역주행해야만 했던 그러한 어긋장, 반미 행동, 이걸 사과해야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마음은 떠난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뇌물 등 18개 혐의, 벌금 1185억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재판장 김세윤이라고 하는 자가 하는데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JTBC 태블릿 PC 사기 사건 촛불 반란 2016년 10월 24일 날 손석희가 태블릿 PC 사기를 쳤죠. 홍석현이와 홍정도의 이 JTBC 중앙일보 이 재단이 사기를 쳐서 국민들을 우롱해서 여기에 공범 윤석열 검사, 이영렬 중앙지검장, 김명수 검찰청장 그리고 박영수 특검 이놈들이 달라붙었죠. 그거 태블릿 PC 맞다 이렇게 해갖고 이 반란을 하게 했던 자들의 명단을 여기 수록했습니다.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을 봅니다. 박 대통령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 나라가 바로잡힐 날이 곧 옵니다. 6월 이전에는 바로잡힙니다. 그러면 대통령님 청와대에 들어가셔서 이제 대한민국을 대청소하는 종북 간첩단 이 좌익 세력들을 대청소하는 꿈을 꾸시면서 그러한 구상을 하시면서 잘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철 한마디도 공개조차 없었던 깜깜이 2박 3일이다. 이것은 일방적 지령을 내리는 2박 3일이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북한 대표단 방한 마치고 돌아가 비핵화 관련 어떤 언급도 없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같은 호텔 투숙 통일부 차관과 심야회동 이루어졌을 가능성, 북남북관계 복원만 강조했다. 북한은 남북관계 복원만 강조했다. 이 개 거짓말을 믿을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느냐. 개 돼지 빼놓고는 이걸 믿을 놈이 누가 있느냐. 주한미 사령관 김은 섬과도 같았다. 평창서 중국 부총리와도 대화를 안 했다. 참 이러한 놈이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김영철 34시간 만에 호텔 밖으로 나와서 떠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중국 정찰기 한국방공구역 침범, 울릉도 안쪽까지 날아왔다. 울릉도 안쪽까지 날아온 유례없는 도발을 시진핑 해적이 했습니다. 주적 시진핑의 도발이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영해 33km까지 첫 근접을 했고 4시간 27분 머물며 정찰을 했다. 한미훈련 준비 상황 파악한 듯 군 전투기 10여 대 출격 경고 비행을 했다.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왔겠습니까? 카나다, 그다음에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미국 잠수함이 이제 다 동해안에 집결해 있습니다. 그거 정찰하러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짓을 하고 있는, 이 도발을 하고 있는 시진핑의 군대를 봅니다. 속내 털어놓고 풀 한미 난제, 통화 특사로는 트럼프 설득이 어렵다. 한미 정상이 만나야 한다.
문재인이 어제 하루 휴가 내고 청와대에서 평창 이후 구상에 들어갔다. 이자는 얼핏 하면은 휴가입니다. 휴가 하면은 청와대 밑으로 뚫린 곳으로 가서 김정은이의 지령을 받고 내려오는지 얼핏 하면은 휴가입니다. 청와대 우리는 미북 중매 서는 입장이다. 트럼프와 통화 일정도 안 잡았다. 전문가 현안 풀고 대화 이으려면 북과 나눈 내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네가 설명 안 해도 다 듣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적절한 조건에서만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북의 비핵화 의지 재차 압박했고 엄청난 인명피해 얘기가 나온다. 대북 대규모 군사행동까지 시사를 했고 양측 탐색적 대화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2017년 11월 7일 날 560m 역주행을 하게 했던 그래서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이제 그 대모대를 탈출해야 됐던 사건을 만든 자가 이자 문재인, 임종석, 이철성, 그다음에 이주민이라고 하는 서울경찰청장 하는 놈, 이놈들이 다 그 짓을 했던 자들입니다. 대화파 조셉 윤이 사퇴했다. 미 대북 정책이 더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쓰고 있죠.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 북한이 대화 꺼낸 상황에서 떠났다. 트럼프 핵심 측근이 접촉을 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떠났다. EU도 불법 거래 선박 차단하는 대북 해상 제재를 시행에 들어갔다. 그래서 EU 전 세계가 이제 북한을 압박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은 해상 차단이 아니라 메리타임 인터딕션이 아니라 메리타임 블락헤이드, 시 블락헤이드, 해상 봉쇄가 내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중국 선박, 러시아 선박도 이제 잠수함에 의해서 격침당할 수 있고 또 미국의 북한의 잠수함이나 잠수정이 이제 떠나서 이동하면 핵 잠수함이 대기하고 있다가 격침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곧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상 봉쇄입니다.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넘기면 불법이다. 휴일 수당은 150%로 해라. 이 경제 주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다. 사기 찬탈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놈들은 사기꾼으로 청와대를 장악한 불법 점거한 놈들입니다. 3.1절 날 모든 국민이 청와대에 들어와 앉아있는 저 사기꾼 임종석 문재인과 주사파 32마리를 23마리를 이제는 몰아내는 대작전이 펼쳐져야만 합니다. 3월 1일 모든 국민들은 태극기 성조기 들고 이제 광화문 일대로 집결해서 우리가 이제는 청와대를 이제 저 사기꾼들을 몰아내는 이 역사가 3월 1일 날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심야 근무 불가능해지나 연장 근무 한도 어기면 징역 벌금, 병원 운수업은 52시간 초과 특례가 적용된다. 토 일요일 근무수당 어떻게 되나. 일요일 출근 10시간 일할 경우 8시간은 150%, 2시간은 200%를 지급하게 돼 있다. 공휴일 유급 휴무 보장되나. 명절 근무 땐 공무원처럼 휴일 수당을 받는다. 민간기업 유급 휴일 연 15일이 늘어난다. 이제 경제를 죽이는 이 역사가 임종석 문재인 저 주사파 사기 참탈 사기꾼으로서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는 점거하고 있는 저놈들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계 300인 미만 기업 부담 8조 원이 늘어난다. 중기 최저임금 충격 이어 문 닫을 판이다. 이제 이렇게 임종석 문재인의 경제 주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발씩 물러선 여야 5년 만에 근로시간 단축 극적 합의를 했다. 휴일 할증 특례업종 맞교환 타결을 보았다. 대한민국 경제 죽이는 일을 234명 저 여적의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이 국회가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이라고 하는 놈이 이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점인과 후진타운은 10년간 집권하고 법에 따라 헌법에 따라 이제 후진에게 물려줬는데 장점인이라고 하는 이놈 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해적 동중국 해에 인도만 한 그 바다 이제 물이 빠지면은
이제 육지가 되고 물이 차면은 이제 물 속에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말뚝을 받고 비행장을 건설하고 이렇게 해서 차지한 이 해적놈입니다. 세계의 해양 질서를 어지피는 이 해적놈이 이제 황제 자리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 말은 10년만 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신토록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신 집권 꿈꾸는 시진핑 5년 만에 1인 천하 어떻게 가능했나 다 쳐냈죠. 그리고 이놈이 지난 2017년 4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한 자입니다. 땅굴 전쟁의 배후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땅굴 전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가 외국 사람으로서는 시진핑일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후에 김정일이가 5월 달에 8월 달에 그리고 그 이듬해 5월 달에 이제 후진타오 주석에게 가서 땅굴 전쟁을 하겠다고 보고할 때 부주석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훤하게 아는 자가 시진핑입니다. 따라서 땅굴 전쟁의 배후라고 썼습니다. 집권 초 보시라의 비리 사건이 터졌다. 국민 분노를 앞세워서 반부패 칼날을 들었다. 후진타오 정권 실권자 저우융캉, 장점인 군부인백 줄줄이 날려버렸다. 정치보복 부메랑 되어 돌아올까 장기 집권 또 다른 이유 분석도. 그래서 정치보복을 받을까 봐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배후로서 해적질을 하는 자입니다. 미국이 이제 시진핑과 어떤 결의를 했는지는 몰라도 조심해야 될 인물입니다. 배후에는 칼을 등 뒤에다가 들이대는 자가 이 시진핑 해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군 30만 명 북한 점령 훈련 유사시 대비 멈춰 쏜다. 한국어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공격 시 중국군 북한 진입 이렇게 4개 방향에서 진입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둥이고 하나는 지안이고 하나는 송장허고 하나는 허룽입니다. 무산, 해산, 만포, 신의주로 들어가서 남포 원산선까지 점령한다. 평양 밑에까지 점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중국군 남포 원산선 점령 후 괴뢰 정부를 수립한다. 3번 중국 미국의 남북한 동시 외국군 철수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이렇게 하는 척하지만 사실상은 땅굴 전쟁을 지휘하러 어느 놈이 내려왔습니까? 저 김영철이라고 하는 놈이 워커힐에 자리를 틀었습니다. 워커힐은 워커 장군 6.25 때 낙동강 전선을 지켰고 그 후에 전사했던 워커 장군을 기리는 곳에 저자가 숙소를 틀고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을 이제 지령을 내렸습니다. 일방적이고 신문 보도가 없었으니까 저는 지령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굴 전쟁을 지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님 저 시진핑 시꺼먼 놈은 이 밑으로 땅굴망 바둑판 땅굴망을 타고서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나면 이제 미국군 모든 이 군사적인 자료들을 직접 포획해서 지완을 꿈꾸는 놈이 바로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번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 2017년 4월 6일 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일부였다. 우리나라였다. 중국 나라였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 땅굴로 정복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3번 중국이 한반도를 병합하는 것을 이제 미국 몰아내고 하려고 이 동북공정을 짰던 자가 시진핑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저자가 후진타오 밑에서 부주석을 할 때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을 만들었던 장 본인이 시진핑입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은 한반도를 병합하는 계획을 시진핑이가 갖고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황제 자리에 등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 유사시, 단둥, 신의주, 지안, 만포 등 4개 루트로 북한에 들어와 평양 아래까지 장악한다. 러1까지 개입된 3차 세계대전 번질 수도 있다. 미, 중이 북핵반격 무력화 위에 협력된 미가 김정은의 은신처를 정밀 타격하고 중국의 핵시설 장악하는 역할 분담도 가능하다. 그러나 땅굴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영철이가 그것을 지휘할 곳을 워커힐 지하로 지하 벙커로 잡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휘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님, 이 계획은 남포 원산선을 잇는 데까지만 점령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가짜입니다. 병자 궤도야. 사실상은 북한을 시켜 남한을 점령한 후 이제 북한이 남북한을 통일한 후에 이제 중국이 병합하는 계획을 가지고 김정은이를 몰아내는 계획을 가지고 집행할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을 했던 예비역 육군 중장인데 미일 북 미사일 대피 정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치 보며 훈련도 안 한다. 이게 임종석 문재인 저 주사파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핵공격 상정에 스위스처럼 민방위 체제 방공호를 구축해야 된다. 적은 비용으로 핵 위협 극복하고 대북 협상 억지력도 높여야 한다. 다 연목구어와 같은 얘기다. 그래서 남북관계 해빙원에도 최악에는 대비해야 한다.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땅굴 덮은 육군 장군, 최악은 땅굴 전쟁인데 여기에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바보 같은 장군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육군 장군들의 현실입니다. 예비역 장군들도 그렇고 현역 장군들도 그렇고 가장 병자 궤도야 가장 군은 전쟁은 속이는 것인데 땅굴 전쟁을 속이고 있는데도 땅굴 없다라고 부인하는 세력, 이놈들의 말은 믿지도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놈들이 스크럼을 짜고 땅굴을 덮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핵 무장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설사 북한 비핵화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핵 없는 세상이 올 때까지 최악을 대비한 안보체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에 대한 협상력과 억지력도 높일 수 있다. 2018년 2월 28일 수요일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김영철과의 대화, 국민도 최소한은 알아야 한다. 그래도 바른말하는 논설위원을 봅니다. 중요한 건 대화 자체가 아니라 어떤 대화냐이다. 북이 핵 보유국을 인정받으려고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것이라면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게 없다. 핵미사일 실험 등 동결 역시 폐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것이라면 과거 속임수의 반복일 뿐이다.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가 요구됐을 수도 있다. 국민 생사가 걸린 문제다. 정부는 북한에 어떤 내용을 제안했으며 북한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를 그 대강이라도 밝히기 바란다. 개똥이다. 그게 밝혀지겠느냐? 너희들이 애당초부터 이것을 가지고 불었어야 하는데 이 종북간첩단이 장악한 조선일보 함구하고 이 논설위원 한 분만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본다. 깜깜한 여적질, 적과의 내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김영철이는 왜 워커힐에서 머물렀을까요? 그하고 많은 이 호텔 중에 왜 워커힐을 선정했을까요? 하필이면 이맘때. 이것은 북폭시 땅굴 침투해서 30만 명 미국인을 생포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63년도인가 4년도에 완성된 저 워커힐은 이제 미군들과 유엔군들이 휴가를 얻으면 와서 쉬는 곳입니다. 따라서 유엔군과 미군들의 놀이터인 저 워커힐에 김영철이가 들어왔다는 사실은 북폭시 30만 명 미국인을 생포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또한 미군 철수하고 동맹을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김영철이가 떠나가는 날 27일 날 저 문정인이라고 하는 자가 워싱턴인가 뉴욕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문재인이가 미군은 철수해라 하면 철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철이가 대한민국에 내려와 있고 문정인이가 그 얘기를 했고 또 카디지를 넘어서 울릉도 안쪽까지 해적 시진핑의 군대가 정찰기를 들여보냈던 이 사건이 맞물려서 이 메시지가 설득력을 갖습니다.
세 번째, 인문주사파 세력에 지령을 내린 2박 3일간 처박혀서 이제 오는 놈들을 아련하면서 안보실장 정의용이 그리고 통일부 차관, 통일부 장관 뭐 할 것 없이 오는 놈들을 접견하면서 니는 전쟁이 나면 땅굴 전쟁이 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이전에는 4월 달에 합동훈련을 연합훈련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간다. 그래서 3월 25일이 끝나면 우리 훈련 안 한다. 미군들은 다 철수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공표될 준비가 되고 있다. 이 지령을 김영철이가 와서 내렸다. 이 지령을 따라 문정인이는 미국에서 이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발표한 것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개, 돼지 같은 국민들이여 침묵하거나 바보같이 굴면 니들은 노예가 되든지 죽든지 한다. 3월 1일 날 내일 다 같이 광화문으로 나와서 문재인을 몰아내는 이 역사가 펼쳐져야만 한다. 모이자 광화문 교보문고 앞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3.1절 구국기도회 및 범국민대회를 엽니다. 광화문 교보문고 앞으로 통일해서 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1시가 됩니다. 1시부터는 기도회를 하고 그다음에 2시부터 시민대회가 열립니다. 공산주의 개헌 반대, 한미동맹 강화, 자유민주 수호, 문재인 퇴진. 이것을 했던 한기총이 문재인 퇴진을 뒤에다가 붙여줬습니다. 문재인 퇴진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자유민주 수호, 한미동맹 강화, 개헌 반대를 다 품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문재인 퇴진을 넣어준 당국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진행본부장 전광훈 목사, 김철홍, 박성현, 최형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시부터 리허설을 합니다. 1부 1시 기독교 총연합 기도회가 열리고 2부 2시부터 국민대회가 열립니다. 개회사는 조갑재 씨가 하고 이 조갑재 씨는 장거리 땅굴 없다. 5.18 때 북괴군 안 내려왔다. 라고 하는 반은 반역질을 하고 반은 충성하는 그러한 아주 교묘한 조갑재 이 보수입니다. 연사로 김문수도 수상한 자입니다. 김진태, 이혜경, 김은구, 고영일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정갑, 경려사는 허평환이는 또 이 문재인 퇴진을 넣지 말자고 한 자인데 여기까지 기어들어왔습니다. 만세 삼창을 임덕기 전 건국 회장이 한다고 합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국민대회에 전 국민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이건 개거짓말이다. 북한 미국 신뢰위의 양측 입장 듣고 전달했다. 남북 북미 대화 위한 탐색전 김영철 귀환 뒤 김정은 메시지 주목. 북한 패럴림픽의 선수단 등 24명 파견. 당초 약속 예술단 응원단은 취소했다. 북으로 돌아가는 김영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국당 김영철 길목 막고 사죄하라. 북대표단 통일대교서 역주행해서 귀환했다. 한국당 시위대 피해 반대 차로를 이용했다. 김성태 올 땐 개구멍 갈 땐 역주행을 했다. 트럼프 적절한 조건 아니면 북과 대화를 안 해. 북 대화 의향 밝힌 뒤 첫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비핵화 전제 조건 분명히 했다. 오바마 등 역대 대통령 거명하며 25년간 대화 아무것도 해결 못했다. 나는 그런 대통령은 되고 싶지 않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중국 군용기 또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이 빨간 줄을 보면 울릉도 안쪽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동해 심해 깊숙이 있는 이제 카나다 잠수함, 미국 잠수함, 이스라엘 잠수함, 뉴질랜드 잠수함, 호주 잠수함 다 들어와 있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영국 잠수함 이러한 것이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 카나다 잠수함이 들어왔다면 다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카나다 잠수함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어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사설입니다. 한국 사회 바꿀 52시간 근무, 주 52시간 근무, 생산성 제고 뒤따라야 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인문이 경제 죽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헌정사의 비극, 박 전 대통령 30년 구형. 여기 끝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4월 6일 내려진다. 선고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역사 앞에 선다는 자세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징역 25년형을 구형한 최 씨는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수수 관련 재판까지 추가로 열릴 예정이다. 이 개같은 놈들은 2016년 10월 24일 JTBC와 검찰이 짜고서 최순실 TV 태블릿 PC를 사기 해서 촛불 반란을 일으킨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이 개같은 논설위원을 보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후세에 교훈을 남긴다는 자세로 법정에 나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소명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속죄해야 한다. 이 개같은 논설위원, 이제 헌법재판소와 그 이전에 국회가 헌법 84조와 헌법 27조 4조를 어기고 이제 아직 형도 확정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본 이정미, 박한철, 그다음에 또 이진성 이러한 놈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언론. 이게 부패를 넘어서서 반역한 언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 금리 역전 눈앞 불가피한 금리 인상 경착륙은 막아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그 여파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시기다. 당장 1450조 원 가계부채부터 정교하게 짚어봐야 한다. 부동산 대출뿐 아니라 생계나 사업자금 등 가계부채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영업자 대책과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도 뒤따라야 금리 인상 경착륙을 막을 수 있으면 물론이다. 송영무 국방장관님, 지금 대한민국은 땅굴 전쟁의 위험 속에 굴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땅굴 전쟁을 위해서 기화 폭탄을 들여왔다라고 하는 설이 돌고 있는데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땅굴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몫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임종석 문재인 저 사기 찬탈 대통령에 의해서 김영철에게 넘어가느냐, 김영철이의 꼬락서니를 보십시오. 김영철에게 넘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미군이 북폭을 할 때 이제 땅굴에 대비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이것이 바로 송영무 국방장관, 정경도 합참의장 당신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땅굴 대비 전술 전략이 광고로 나가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제발 땅굴에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선제 공격, 불시에 선제 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지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 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밤입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는데 하얀 꽃잎이 수부룩하게 잘 피었습니다. 이 겨울을 상징하는 동백꽃입니다. 겨울을 이기고 이렇게 핀 하얀 아름다운 동백꽃을 봅니다. 조선일보 2018년 2월 28일 수요일자입니다. 청와대 안팎에서 문재인이가 트럼프를 만나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핵 통상마찰, 남북회담, 평창 이후 한반도 난제가 첩첩이다. 미국과 동의가 있어야 되고 조율 없인 풀기 힘들다. 정상간 1대1로 만나야 할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건건마다 어긋장을 놓고 또 2017년 11월 7일 날 밤에는 만찬을 끝나고 돌아가던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광화문 대로에서 560m를 역주행해야만 했던 그러한 어긋장, 반미 행동, 이걸 사과해야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마음은 떠난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뇌물 등 18개 혐의, 벌금 1185억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재판장 김세윤이라고 하는 자가 하는데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JTBC 태블릿 PC 사기 사건 촛불 반란 2016년 10월 24일 날 손석희가 태블릿 PC 사기를 쳤죠. 홍석현이와 홍정도의 이 JTBC 중앙일보 이 재단이 사기를 쳐서 국민들 우롱해서 여기에 공범 윤석열 검사, 이영렬 중앙지검장, 김명수 검찰청장 그리고 박영수 특검 이놈들이 달라붙었죠. 그거 태블릿 PC 맞다 이렇게 해갖고 이 반란을 하게 했던 자들의 명단을 여기 수록했습니다.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을 봅니다. 박 대통령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 나라가 바로잡힐 날이 곧 옵니다. 6월 이전에는 바로잡힙니다. 그러면 대통령님 청와대에 들어가셔서 이제 대한민국을 대청소하는 종북 간첩단 이 좌익 세력들을 대청소하는 꿈을 꾸시면서 그러한 구상을 하시면서 잘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철 한마디도 공개조차 없었던 깜깜이 2박 3일이다. 이것은 일방적 지령을 내리는 2박 3일이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북한 점령 훈련 유사시 대비 멈춰 쏜다. 한국어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공격 시 중국군 북한 진입 이렇게 4개 방향에서 진입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동이고 하나는 지안이고 하나는 송장허고 하나는 허룽입니다. 모산, 해산, 만포, 신의주로 들어가서 남포 원산선까지 점령한다. 평양 밑에까지 점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중국군 남포 원산선 점령 후 괴뢰 정부를 수립한다. 3번 중국, 미국의 남북한 동시 외국군 철수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이렇게 하는 척하지만 사실상은 땅굴 전쟁을 지휘하러 어느 놈이 내려왔습니까? 저 김영철이라고 하는 놈이 워커힐에 자리를 들었습니다. 워커힐은 워커 장군 6.25 때 낙동강 전선을 지켰고 그 후에 전사했던 워커 장군을 기리는 곳에 저자가 숙소를 틀고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을 이제 지령을 내렸습니다. 일방적이고 신문 보도가 없었으니까 저는 지령이라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굴 전쟁을 지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님 저 시진핑 시꺼먼 놈은 이 밑으로 땅굴망 바둑판 땅굴망을 타고서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나면 이제 미국군 모든 이 군사적인 자료들을 직접 포획해서 지완을 꿈꾸는 놈이 바로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본,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 2017년 4월 6일 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일부였다. 우리나라였다. 중국 나라였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 땅굴로 정복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3번 중국이 한반도를 병합하는 것을 이제 미국 몰아내고 하려고 이 동북공정을 짰던 자가 시진핑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저자가 후진타오 밑에서 부주석을 할 때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을 만들었던 장 본인이 시진핑입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은 한반도를 병합하는 계획을 시진핑이가 갖고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황제 자리에 등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 유사시, 단둥, 신의주, 지안만포 등 4개 루트로 북한에 들어와 평양 아래까지 장악한다. 러1까지 개입된 3차 세계대전 번질 수도 있다. 미중이 북핵반격 무력화 위에 협력된 미가 김정은의 은신처를 정밀 타격하고 중국의 핵시설 장악하는 역할 분담도 가능하다. 그러나 땅굴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영철이가 그것을 지휘할 곳을 이철성 그다음에 이주민이라고 하는 서울경찰청장 하는 놈, 이놈들이 다 그 짓을 했던 자들입니다. 대화파 조셉 윤이 사퇴했다. 미 대북 정책이 더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쓰고 있죠.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 북한이 대화 꺼낸 상황에서 떠났다. 트럼프 핵심 측근이 접촉을 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떠났다. EU도 불법 거래 선박 차단하는 대북 해상 제재를 시행에 들어갔다. 그래서 EU 전 세계가 이제 북한을 압박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은 해상 차단이 아니라 메리타임 인터딕션이 아니라 메리타임 블락헤이드, 시 블락헤이드, 해상 봉쇄가 내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중국 선박, 러시아 선박도 이제 잠수함에 의해서 격침당할 수 있고 또 미국의 북한의 잠수함이나 잠수정이 이제 떠나서 이동하면 핵 잠수함이 대기하고 있다가 격침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곧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상 봉쇄입니다.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넘기면 불법이다. 휴일 수당은 150%로 해라. 이 경제 주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다. 사기 찬탈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놈들은 사기꾼으로 청와대를 장악한 불법 점거한 놈들입니다. 3.1절 날 모든 국민이 청와대에 들어와 앉아있는 저 사기꾼 임종석 문재인과 주사파 32마리를 23마리를 이제는 몰아내는 대작전이 펼쳐져야만 합니다. 3월 1일 모든 국민들은 태극기 성조기 들고 이제 광화문 일대로 집결해서 우리가 이제는 청와대를 이제 저 사기꾼들을 몰아내는 이 역사가 3월 1일 날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심야 근무 불가능해지나 연장 근무 한도 어기면 징역 벌금, 병원 운수업은 52시간 초과 특례가 적용된다. 토 일요일 근무수당 어떻게 되나? 일요일 출근 10시간 일할 경우 8시간은 150%, 2시간은 200%를 지급하게 돼 있다. 공휴일 유급 휴무 보장되나? 명절 근무 땐 공무원처럼 휴일 수당을 받는다. 민간기업 유급 휴일 연 15일이 늘어난다. 이제 경제를 죽이는 이 역사가 임종석 문재인 저 주사파 사기 찬탈 사기꾼으로서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는 점거하고 있는 저놈들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계 300인 미만 기업 부담 8조 원이 늘어난다. 중기 최저임금 충격이어 문 닫을 판이다. 이제 이렇게 임종석 문재인의 경제 죽이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발씩 물러선 여야 5년 만에 근로시간 단축 극적 합의를 했다. 휴일 할증 특례업종 맞교환 타결을 보았다. 대한민국 경제 죽이는 일을 234명 저 여적의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이 국회가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이라고 하는 놈이 이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10년간 집권하고 법에 따라 헌법에 따라 이제 후진에게 물려줬는데
장쩌민이라고 하는 이놈 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해적 동중국 해에 인도만 한 그 바다 이제 물이 빠지면은 이제 육지가 되고 물이 차면은 이제 물 속에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말뚝을 받고 비행장을 건설하고 이렇게 해서 차지한 이 해적놈입니다. 세계의 해양 질서를 어집히는 이 해적놈이 이제 황제 자리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 말은 10년만 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신토록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신 집권 꿈꾸는 시진핑 5년 만에 1인 천하 어떻게 가능했나 다 쳐냈죠. 그리고 이놈이 지난 2017년 4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한 자입니다. 땅굴 전쟁의 배후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땅굴 전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가 외국 사람으로서는 시진핑일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후에 김정일이가 5월 달에 8월 달에 그리고 그 이듬해 5월 달에 이제 후진타오 주석에게 가서 땅굴 전쟁을 하겠다고 보고할 때 부주석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훤하게 아는 자가 시진핑입니다. 따라서 땅굴 전쟁의 배후라고 썼습니다. 집권 초 보시라의 비리 사건이 터졌다. 국민 분노를 앞세워서 반부패 칼날을 들었다. 후진타오 정권 실권자 저우융캉, 장쩌민 군부인백 줄줄이 날려버렸다. 정치보복 부메랑되어 돌아올까 장기 집권 또 다른 이유 분석도. 그래서 정치보복을 받을까 봐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배후로서 해적질을 하는 자입니다. 미국이 이제 시진핑과 어떤 결의를 했는지는 몰라도 조심해야 될 인물입니다. 배후에는 칼을 등 뒤에다가 들이대는 자가 이 시진핑 해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군 30만 명 북한 대표단 방한 마치고 돌아가 비핵화 관련 어떤 언급도 없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같은 호텔 투숙 통일부 차관과 심야회동 이루어졌을 가능성, 북남북관계 복원만 강조했다. 북한은 남북관계 복원만 강조했다. 이 개 거짓말을 믿을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느냐. 개 돼지 빼놓고는 이걸 믿을 놈이 누가 있느냐. 주한미 사령관 김은 섬과도 같았다. 평창서 중국 부총리와도 대화를 안 했다. 이러한 놈이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김영철 34시간 만에 호텔 밖으로 나와서 떠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중국 정찰기 한국방공구역 침범, 울릉도 안쪽까지 날아왔다. 울릉도 안쪽까지 날아온 유례없는 도발을 시진핑 해적이 했습니다. 주적 시진핑의 도발이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영해 33km까지 첫 근접을 했고 4시간 27분 머물며 정찰을 했다. 한미훈련 준비 상황 파악한 듯 군 전투기 10여 대 출격 경고 비행을 했다.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왔겠습니까? 카나다, 그다음에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미국 잠수함이 이제 다 동해안에 집결해 있습니다. 그거 정찰하러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짓을 하고 있는, 이 도발을 하고 있는 시진핑의 군대를 봅니다. 속내 털어놓고 풀 한미 난제 통화 특사로는 트럼프 설득이 어렵다. 한미 정상이 만나야 한다. 문재인이 어제 하루 휴가 내고 청와대에서 평창 이후 구상에 들어갔다. 이자는 얼핏 하면은 휴가입니다. 휴가 하면은 청와대 밑으로 뚫린 곳으로 가서 김정은이의 지령을 받고 내려오는지 얼핏 하면은 휴가입니다. 청와대에 우리는 미북 중매 서는 입장이다. 트럼프와 통화 일정도 안 잡았다. 전문가 현안 풀고 대화 이으려면 북과 나눈 내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네가 설명 안 해도 다 듣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적절한 조건에서만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북의 비핵화 의지 재차 압박했고 엄청난 인명피해 얘기가 나온다. 대북 대규모 군사행동까지 시사를 했고 양측 탐색적 대화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2017년 11월 7일 날 560m 역주행을 하게 했던 그래서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이제 그 대모대를 탈출해야 됐던 사건을 만든 자가 이자 문재인 임종